your 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제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김민철 사장님, 그리고 누구죠? 저기 사회자분, 그리고 정혜련 사장님 보이시는데 반응 잘해주세요. 네, 제목이 생각이 바뀌는 순간인데, 저는, 엄청 이 부분이 제 사업하는 거에 거의 90%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장님과 공유하고 싶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어려운 일이란 없대요.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진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이 일이 생겼을 때 파트너 사장님들이 엄청 멘붕이 왔었어요. 약속 잡아놓은 소비자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사업이 스톱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을 바꿔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올리고 네, 생각을 했고, 솔직히 저희가 초기 사업자들이 엄청 많이 힘들어할 때 리더 사장님들이 계속 어떤 말씀들을 하셨죠?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러면서 위기가 어떻게 해서 곧 기회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 관점이 바뀌면서 그 전과 아무렇게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SBA가 됐었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전업한 지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계속 투잡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팀에서 메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팀이 커지기를 원했고 저희 비욘드라는 팀 안에서 뭔가 팀이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또 누군가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고 하면서 그 크기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는 진짜 어떻게 하면 팀을 키울 수 있을지 다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고, 그때 제가 하정래 사장님이랑 미팅을 하게 됐어요. 미팅을 제가 이때까지 딱 2번을 했는데 그 미팅 때 하정래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팀에서 팀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팀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뭐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팀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팀을 키우려면 핀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핀업만이 내가 그 팀을 키울 수 있고 영향력을 가장 많이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투잡이지만 내가 사이드가 아니라 내가 메인이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꿨죠. 팀의 심장이 되자.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정말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자, 하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따라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찾아갔고 제가 SBA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마음을 먹으란 얘기였어요. 제가 솔직히 지금 사업한 지 한 2년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그 에메랄드 BA까지는 조금 엄청 빨리 갔어요. 거의 한 5개월 정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성장하기 전에 그냥 바로 그런 핀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파트너들을 잘 이렇게 소통도 잘 되지 못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핀업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섭고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SBA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SBA가 되겠다라는 아까 그 팀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박세일 사장님 아시죠? 박세일 사장님께서 저를 계속 그 랠리 그 무대에 세우고 싶으셔가지고 계속 추천을 하셨대요. 계속 추천을 하셨는데, 제가 투잡이여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핀업밖에 없다.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파트너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스폰서 사장님에 대한 그런 은혜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SBA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는데, 훌륭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던 게, 바로, 그 루비 워크숍 때 있었던 이충근 사장님이랑 조성규 사장님의 말씀이었어요. 벨로시티에서 성장하려면 매달 SV 10%를 성장해라. 길을 쓰고 석 달만 무조건 해내봐라. 그럼 쉬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진짜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어땠냐면, 그냥 한 기본 5천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5천은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5천도 해봤고 뭐 6천도 해봤고 뭐 8천도 해봤고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충근 사장님께서는 매달 10% 성장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매달 1000 SV를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정말 내장이 튀어나오도록 토할 정도로 전달해봤어요. 이 말은 정말 이렇게 전달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장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토할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에, 그때 한 5,030? 이 정도 SV를 했었는데, 2월에 그 루비 워크숍을 듣고, 3월에 6,300, 4월에 7,500? 이렇게 하고, 그 뒤부터 쭉 이제 만지부 이상을 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진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꾸 줄줄 생기는 거예요. 처음 제가 만지부일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거 만지부 했는데 다음 달은 어떡하지? 다음 달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에 신기하게 자꾸 막 그렇게 될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길을 쓰고 석 달만 무조건 해내보라는 거. 예. 목표랑 타협하시지 마시고 이 석 달 동안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 1000볼륨 올리는 게 정말 그러니까 힘들었고 이 10% 성장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저도 뿌옇뿌옇 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뿌옇 해내고 나니까 그 다음은 정말 너무나 쉬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조선귤 사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첫 주 2천만 찬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항상 전부 다 5천만 찬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5천 SV가 되고 나면 크게 일을 하려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리고 지금은 벨로시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보상이 바뀌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천을 하고 나면 만약에 TR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로 넘기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저의 그 소신 하나가 뭐였냐면 절대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볼륨을 다음 달로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이번 달에 5천을 하고 그 1000볼륨은 솔직히 크잖아요. 커서 그거를 다음 달로 넘기고 싶어. 그럼 다음 달 시작이 조금 편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그릇은 절대 커지지 않아요. 내가 6천만큼 할 수 있는데 1000을 안 쓰고 5천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해요? 그 1000이 내 그릇이 깔려있죠. 그러면 다음 달은 난 400밖에 못하는 그릇으로 바뀌어요. 그릇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벨로시티로 바뀌어서 그럴 일이 없지만 어쨌든 이 한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성규 사장님 말씀을 듣고 첫 주 2천만 찬 얘기를 하셨을 때 솔직히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세상에 저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그냥 무조건 5천만 하면 끝나는 세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주 2천만 찬을 계획을 잡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매달 이것을 하루씩 줄여보자라고 했어요.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로 7개월이 지났을 때, 1일 2천 SV를 하는 것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종이 위의 기적 많이 들어보시죠? 저 진짜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활용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저는 사업자가 되겠다고 해서 사업자가 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제품을 쓰고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그냥 저절로 제 입 밖으로 막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소비자일 때 레피스까지 갔었어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출근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현명한 소비 있죠. 그 현명한 소비만 했는데, 레피스까지 가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업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사업자가 되자마자, 그 다음 달에 바로 그레이스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2천을 진짜 겨우겨우 해내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3천을 하겠다라는 거를 적게 돼요. 3천을 하겠다라는 것을. 3천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적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적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 이 종이 위의 기적을 알았던 게 뭐였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우연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중학교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우연히 누구한테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시험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그 연습장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1등 한다, 나는 1등 한다, 나는 1등 한다를 적었어요. 집중이 안 될 때마다, 공부가 안 될 때마다. 그랬더니,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1등을 한 거예요. 제 생애 처음으로 1등이란 걸 해본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도 놀랐고,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랐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소심해졌어. 5등 안에 든다, 5등 안에 든다, 5등 안에 든다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등을 했냐면 3등을 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래서 저도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다시 나는 1등 한다, 나는 1등 한다, 나는 1등 한다를 적으니까 정말 1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리뭉실 5등 안에 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몇 등을 하겠다. 나는 정확하게 이번 달에 몇 SV를 하겠다. 나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뭐 EBP를 마감하겠다. 정확하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리뭉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이 나서 3천 GV를 한다라는 걸 계속 적었어요. 그래서 3천 GV를 해내기까지 석 달이 걸렸거든요. 석 달이 걸렸는데 그 다음 뭐예요? 5천을 한다고 적겠죠. 5천을 한다고 적었는데 한 달 만에 5천이 바로 됐어요. 3천을 할 때는 석 달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5천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5천 할 때는 한 달이 걸렸어.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만지부를 한다고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만지부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8,300지부를 하게 돼요. 만지부를 못했지만 뭔가 계속 나의 목표로 다가가고 있는 그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종이 위의 기적으로 집 청약이 당첨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가는 길에 금정구에 어떤 레미안 아파트가 너무 막 짓고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미안 아파트로 간다라는 걸 계속 적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런 집에 대한 개념이 없었냐면 아파트가 벌써 올라오고 있는 거는 청약이 끝난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당첨될 거라고 막 계속 적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사촌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데 막 웃더니 아니 그건 당첨 끝난 거다. 아무리 적어도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청약이 시작되지 않은 곳이 어떤 곳인지 막 찾다가 시민공원에 아이파크를 한다는 거를 듣고 그 아이파크를 막 적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레미안이랑 아이파크는 다른 회사인 거 아시죠?
레미안은 삼성이고 아이파크는 현대예요. 근데 부산에 최초로 레미안과 아이파크가 합작을 해가지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최초로 합작을 해서 분양을 하게 돼요. 제가 거기에 당첨이 됩니다. 예. 저의 뭐죠? 저의 종이 위에 기적으로, 생전 있지도 않았던, 레미안과 아이파크가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게 부산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부분의 이런 시크릿을 본 사람들이 이 최소한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적고 있었는데 제가 청약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제가 아무리 그걸 적는다 한들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5천 GV를 하겠다, 10,000 GV를 하겠다 적어놓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전직이 헬스 트레이너였고 이제 바로 앞에 전직은 옷가게를 했었거든요. 헬스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 제가 TR90을 들었을 때는 전직 나의 헬스 트레이너의 나의 그 능력과 TR90이 만나면 엄청나게 폭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엄청난 제가 어떠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TR에 엄청 자신감을 갖게 됐고 진짜 매출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세 가지를 딱 정했어요. 제가 그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루비가 될 때까지는 매달 LOI 한 명이 진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다 이루어냈었고 제가 SBA가 되기 위해서는 매달 여기 TR90 한 조라고 돼 있죠. 한 조면 뭐예요? 세 명이죠. 그래서 무조건 LOI 3명은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정확하게 TR에 임상을 냈고 임상이라는 게 사장님들이 조금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6%를 빼는 게 임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TR 프로모션 1+1이 없어지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저는 제가 시크릿을 걸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거는 무조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1+1의 그 6% 때문에 정말 TR90이 원하는 제대로 되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확신이 점점 높아져 갖고 그래서 TR을 넣기가 조금씩 쉬워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다량의 액션, 그냥 무조건 끝까지 계속 전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생각, 의견 이런 거 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전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요. 양준혁 선수 아시죠? 네, 이 선수가 3할 때 타자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3할 때 타자와 2할 때 타자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이 양준혁 선수가 통산 타율이 3할 1푼 6리인데 내야 안타가 159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내야 안타는 떼굴 굴러가는 공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하고 아웃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설렁설렁 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도 아웃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뛴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죠? 저 죽을 건데 뭐 저렇게 죽기 살기로 뛰지? 이러면서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수가 나와.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결승타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저도 2할 9푼의 타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자세는 한 끗 차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믿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파트너 사장님 두 분의 결과를 진짜 보게 돼요. 두 분이 어느 달에 한 분도 거의 한 2,670포인트 정도
그리고 한 분도 한 2,700? 둘이가 진짜 비슷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 마지막 날이 됐는데, 어쨌냐면, 한 사람은 제가 한 10시 반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벌써 잤다는 거예요. 마감이 안 됐는데. 뭐 마감이라는 게 뭐 정확한 본인의 기준이 뭐 2000이어서 마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000은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끝까지 전화를 돌리고 끝까지 계산을 하면서 뭐죠? 카타로그와 그 명단과 그것들을 놓고 진짜 12시가 되면서 꼬꾸라져서 잔 거예요. 그래서 그달의 결과는 솔직히 똑같았어요. 그달의 결과는 둘 다 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달 결과는 진짜 그 거의 2,700 가까이를 했던 그 파트너 사장님은 그 다음 달에 2,000을 겨우 넘겼어요. 근데 2,670을 했던 그 파트너는 진짜 끝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 그 달에. 근데 그 다음 달에 얼마를 하셨냐면 7,200을 하셨어요. 예. 그죠? 자세는 한 끗 차이예요. 근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 1분이 남았어도. 그래서 노력과 결과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때 한번 뭐죠? 180도가 새로 이제 리뉴얼 돼서 판매됐을 때 12,000 GV를 하면 이렇게 프로모션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 3일 정도를 놔두고 또 한 5,000 정도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진짜 해보려고 했었는데 할 때 한 명이 TR을 진짜 6개월 전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6개월 동안 저한테 희망 고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전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막 통화를 했죠.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 했는데 계속 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카톡을 열었는데 카톡에 친구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단 한 번도 TR의 T자도 꺼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동안방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이번에 TR 해볼까 하고 톡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어떻게 TR을 하려고 생각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른 광주로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고, 이 기회에 조금 몸 관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번에 이제 TR방에서, 동안방에서 이제 본 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은, 그죠. 그 6개월 동안 저를 희망 고문한 그 사람한테 노력을 다 했는데, 결과가 여기서, 한마디도 안 한 여기서 그냥 땡!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제가 끝까지 하고자 했더니, 리드가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연결되면, 사장님들 리드 연결되면 연락이 잘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리드가 연결이 조금 잘 되는 편인데, 진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리드가 딱 연결이 되더니 제가 톡을 보냈는데, 처음으로 세상에 답장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만 있는 무슨 어떤 제품을 하나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희 스폰서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그거를 구해서 만나게 됐어요. 네, 만나면서 이제 그날에 뭐죠? 페이스 갈바니, 바디 갈바니, 그리고 이제 에이지랑 미 하면서 이제 이런 식품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가면서 그날 하루에 한 3,000볼륨 정도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12,000을 꼭 하고 싶었던 그때 제가 13,800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결과가 다른 데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결과가 안 나지? 라고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에든 뿌려놓은 거는 꼭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한 가지 정말 약간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이거였어요. 이 터닝 포인트로 제가 완전 TR에 더 집중하게 됐었는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소비자 중에서 저희 파바네스를 거의 대부분을 먹고 있는 소비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잠을 못 잔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더 피곤한 것 같다. 그래서 약을 끊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솔직히 좀 꽤 많이 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약을 다 끊는다 하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근데 그때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일단 끊었어요. 끊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건강을 찾아주는 게 제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분도 원하시는 게 그냥 잠 잘 자고 본인이 안 피곤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끊겠다고 하시는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R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어 하시죠. 안 그래도 먹는 거를 끊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더 하라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TR이 들어가게 됩니다. TR이 들어가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파마넥스 제품을 먹은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 좋은 제품을 이제 나한테 소개를 해주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죠. 네. 제가 그 사람의 잠 못 자는 걸 해결해 주려고 피곤한 걸 해결해 주려고 막 그 하나하나에 집중했다면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진짜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사셔서 제가 그분이랑 통화를 하면 정말 제가 피곤해져요. 네, 너무 피곤하다는 말씀밖에 안 하시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그걸 느껴요. 아, 내가 잠을 못 자고 피곤했던 게 밤늦게 많이 먹어서였다라는 거를 원인을 본인이 찾아내요. TR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TR이 들어가면서 그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50 가까이가 다 돼 가시는데 본인의 가장 리즈 시절보다 더 좋은 몸매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번에는 부부가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는 자녀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TR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예. 구멍은 항상 있는데 구멍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큰 공을 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 구멍은 더 이상 나한테 구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TR에 대한 제 인식이 엄청 많이 바뀌었댔잖아요. 제가 전직 헬스 트레이너여서 저는 되게 다이어트에 엄청 자신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나의 기본 지식에 이 TR만 얹으면 무조건 나는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죠.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아닌 제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 21세기 문맹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문맹인 채로 TR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잘 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속상했고, 그래서 TR에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TR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배움을 멈추는 순간 죽기 시작한다. 예. 저는 계속 이때까지 죽은 지식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었던 거예요. 위험했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독서 미팅 하시죠? 독서 미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없대요.
특히 우리나라가 실질 문맹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신 분들 진짜 많죠. 세미나 들으면 와 좋다. 책 읽으면 진짜 감동적인 말이네 하는데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그죠? 내 사업에 적용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책을 읽은 게 아니고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으면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조금 편하게 쉽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대충 하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엄청 피곤해져요. 오늘 TR 약간 그냥 저만의 제가 하는 방식이지만 대충 아니라 제대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 일이 쉬워진다. 우리가 정답을 자꾸 외우면요. 문제가 바뀌죠. 그러면 답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필드에 나가서 소비자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외우고 있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질문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동공이 흔들리죠. 막 심장이 쿵쾅거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가 바뀌어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은 이미 갈증을 느낀 후에 우물을 파는 것과 같고 전쟁이 터진 후에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게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고 우리가 병원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나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체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 있는 반면에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죠. 병원비가 워낙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편함을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불편해지면 그냥 병원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중국에 화타 이야기가 있어요. 그 화타가 엄청난 명의인데 그 명의를 그 황제가 불러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병을 잘 고치냐고. 그랬더니 화타가 얘기를 하죠. 저는 정말 그 명의가 아니다. 진짜 명의는 저희 형님 두 분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형님은 사람이 병이 생기기도 전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지를 알고 아주 작은 그런 처방을 내려줘서 그 사람이 그 병이 생기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큰 병을 앓은 적도 없기 때문에 크게 나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형님을 명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형은 어떻게 해요? 작은 병을 가지고 큰 병으로 가지 않게끔 처방을 해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는 큰 병을 앓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명인 걸 모른다. 근데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큰 병이 생겼을 때만 알아볼 수 있어서 그거를 고쳐주다 보니 나를 명의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큰 형님과 작은 형님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TR 전달하는 것도 뭐예요? 병이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게 아니라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인식을 바꿔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네. 나비 효과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한 게 아르헨티나에서는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내 간에서 어떠한 그런 화학 반응 몇 가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게 어떻게 해요? 뇌종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사람들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거의 밖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중년들의 남자들은 거의 다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콜레스테롤 약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간암, 치매, 신경통, 발기부전, 심장병이 온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 하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높아지나요?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콜레스테롤의 80%가 간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피가 찐득찐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가 12만 킬로가 넘는 혈관을 콸콸콸콸 흘러요. 천천히 흐르는 게 아니라 1분 동안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찐득찐득하고 탁한 피는 어떻게 해요? 혈관에 상처를 줘요. 그러다가 어떻게 혈관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터질 거를 예방해서 어떻게 해요? 콜레스테롤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줘요. 반창고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리 몸의 염증과도 연관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내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질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그것들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수치 낮추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수치가 낮아지면 좋아하고 수치가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음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받는 게 없어진 거는 아시죠? 사람들이 예전에 계란 노른자 뭐 하루에 한 알만 먹어야 된다, 더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2015년도에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내 몸은 아까 얘기했죠. 간에서 80%의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음식으로 섭취를 많이 하면 알아서 그 조절을 낮춰요. 콜레스테롤 생성하는 거를 낮춰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항상 똑같게 일정하게끔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러면 그 음식과 상관이 없는데 왜 올라갔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죠?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넉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간 수치 검사를 받아요. 왜냐하면 간에서 80%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만들지 못하게끔 억제를 시켜버리니까 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 알츠하이머병을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된 거는 불과 진짜 한 5, 6년 전?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70%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콜레스테롤 만드는 걸 또 줄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이 막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막을 싸고 있는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큰시큰 찌릿찌릿 아픈 거예요. 신경통은 약도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8, 90%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다는 분들은 저 4번과 같은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이유는 심장병, 심장마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에서 심장을 이렇게 원활하게 돌게 하는 그 조효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큐텐이에요. 코큐텐. 우리 뉴스스펜에 들어있죠. 근데 이 원래 코큐텐을 먹지 않아도 간에서 같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서 이 간에서 생성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끔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코큐텐까지 생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장마비가 될까봐 예방하려고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얘 때문에 심장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할 때 코큐텐을 같이 처방해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신 분들은 보통 다 어떤 거 처방해주세요?
처방이라 하면 조금 웃기지만 콜레스틴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저는 콜레스틴보다 유스스펜을 추천드려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은 염증 수치가 높을 때 올라가게 되고, 내 혈관이 어떻게 해요? 피가 찐득찐득해서 피가 탁해서 혈관을 계속 상처를 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니까, 그거를 막으면 되잖아요.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유스스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빠가, 위암 수술을 하시고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서울 삼성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계셨는데, 그때, 의사가 깜짝 놀라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드셨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딸이 뭐 이거를 먹으라고 줬는데 이걸 먹고 났더니 뭐 그런 것 같다. 다른 건 없고 먹은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기능식품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빠 보고 그러면 이거를 끊지 마시고 꾸준하게 평생 드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유스스펜 언제 행사해? 하고.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한 2년 정도 드시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 친구분들, 이 양자 측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네. 그래서 다른 한 분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제가 유스스펜을 추천해드렸는데, 그분도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운동을 엄청 하셨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운동은 그전에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달라진 거는 유스스펜 먹은 것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유스스펜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과식과 비만의 원인이 과연 뭘까요? 많이 먹어서? 왜 많이 먹게 될까요? 만성적인 영양 부족이에요. 칼로리는 과잉이나 영양은 결핍된 상태라는 거죠. 왜? 이게 뭐냐면 바로 엠티 칼로리라는 거예요. 술, 과자, 사탕 뭐 이런 것들이 다 엠티 칼로리에 속해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우리 몸에 진짜 극소량이 필요해요. 근데 이 극소량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뇌는 계속 먹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영양소를 먹지 않으니까 그게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먹게 돼요. 네. 그래서 독성이 있는 음식이 자꾸만 끌리는 것은 내 몸이 독성이 찌든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신호예요. 그림과 같이 왼쪽 그림처럼 우리는 계속 이러한 것들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가공식품. 영양소가 없는 칼로리만 엄청 높은.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이런 자연식품들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그거를 먹게 되니까 먹고 나쁜 거를 계속 먹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인슐린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인슐린이 하는 일은 혈관에서 포도당을 빼내서 필요한 세포들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육에 넣어줄 수도 있고 나의 뇌에 넣어줄 수도 있고 지방에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항은 왜 생겨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 운동, 수분 부족으로 먹은 열량이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몸속에 계속 축적되는 상태인 거죠. 이게 비만, 고혈압, 당뇨 다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살을 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저희 TR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혈압이랑 당뇨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만, 고혈압, 당뇨는
원인이 같아요. 뭐라고요? 인슐린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주면 되겠죠. 인슐린 이거를 잡아주면 되는데,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슐린이랑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 제일 잘 아시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먹어야지만이 혈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발견해요. 언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근데 저희가 대부분 처음 다이어트를 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 그럼 저 오늘부터 저녁 굶을까요? 먹는 거 줄일까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절대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내가 식욕 조절을 내가 하루 이틀 3일 하잖아요. 하는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더 이상은 유지가 안 돼요. 한 2, 3일은 내가 조절을 해. 참아봐. 근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폭발적으로 어떻게 식욕이 나와요. 그래서 2, 3일 참았다가 어떻게 해요? 살제 폭식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망해요. 다이어트가. 그래서 이 그렐린 호르몬은 비위 약한 여자도 쥐도 잡아먹을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느 공간에 갇히게 되면, 무인도 이런 데 갇히게 되면 인육을 먹게 되죠. 인육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그렐린 호르몬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렙틴 호르몬. 이 포만 호르몬이라서 아까 뭐랬어요? 어느 정도 먹으면 이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그만 먹어 하는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내가 필요한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그만 먹어 하는 신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영양소가 들어와야지만 그만 먹어가 되는데. 네.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요즘 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액상과당이에요. 사장님들 아메리카노 안 드시고 아메리카노 어떻게 해요? 시럽 한 번 꾹 눌러서 짜잖아요. 그게 렙틴 호르몬을 못 나오게끔 막아요. 콜라에 들어있는 그런 액상과당 그런 것들이 렙틴 호르몬들을 못 나오게 막아요. 그래서 피자랑 콜라랑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만 피자랑 물이랑 먹으면 먹다가 더 이상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면서 내가 잠을 4시간밖에 안 잔다. 절대 살을 못 뺍니다. 절대. 절대.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서는 인슐린과 코티솔 호르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잠이에요. 내가 전날 4시간만 자잖아요. 그러면 그렐린 호르몬이 급상승해요. 내가 하루 잠을 안 잤잖아요. 그렐린 호르몬이 100% 상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먹고 싶어져요.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으면 배 고프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꼭 먹게 되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세로토닌 호르몬은 조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호르몬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배고플 때 먹고 그냥 어떻게 수시로 먹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액상과당 그리고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호르몬의 저항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저항이 생기면 절대로 내 의지로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내 의지는 호르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그거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생리 때문에 그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생리하기 전에 엄청나게 식욕이 땡기죠. 내가 진짜 정신줄을 놓았나 할 정도로 땡긴단 말이에요. 숟가락을 놓자마자 돌아섰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는 그 사람의 의지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건강과 질병은 대장에서 시작된다. 이게 제가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나비 효과랑 제일 연관이 많아요. 우리는 변비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변비 하나 때문에 변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독소가 재흡수돼요. 독소가.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호르몬 있죠.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장에서 거의 8, 90%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파트너의 그 소비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매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매일 술을 드셔서 당연히 건강이 안 좋겠죠. 그런데 본인이 하는 말은 자기는 술을 사람들이 마시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떠한 파마넥스 얘기를 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얘기를 이제 나눠보는 중간에 이제 제가 캐치를 한 게. 그래서 이 사람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우울증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장이 내가 우울한 거는 장에서 행복 호르몬, 만족 호르몬인 세로토닌 호르몬이 한 80%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우울한 거는 우울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내 대장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장만 깨끗하게 치료를 해도 우울증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몇 년 동안 자기를 유일하게 설득시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거의 100%가 변비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죠? 변비인 사람이 100% 암은 아니에요. 근데 암인 사람들은 100% 변비예요. 그리고 특히나 진짜 우리가 TR하면서 그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배출이 잘 돼야 돼요. 배출이. 내가 TR을 하고 있는데 변비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변비는 뭐랬어요? 다시 독소가 재흡수되는 거랬죠. 그래서 배출이 정말 중요해요. 배출이. 이 배출이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물을 많이 마셔 주셔야 되고 이 배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식이섬유 먹죠. 자몽워터에도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고 키토산에도 식이섬유가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내 장 안에 있는 독소를 감싸요. 감싸서 이게 재흡수가 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TR이 들어갈 때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랑 화이버넷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 두 개를 넣지 않고 TR만 하겠다, TR만 넣는다 하는 거는 진정한 해독이 안 돼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새 집에 이사를 가. 근데 새 집에 이사 가면 집 청소를 하고 새 가구들을 넣잖아요. 근데 내가 새 집에 들어가는데 집 청소를 안 하고 새 가구들을 넣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들 뭐 TR 159만 원도 비싼데 거기에 더해지고 더해지면 사람들 싫어해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집을 깨끗하게 다 새로 리모델링을 다 했어. 그런데 변기는 안 바꾸고 옛날 변기만 그냥 그대로 써.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집 리모델링 하는데 최소 뭐 1,000만 원? 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써서 내가 리모델링을 했어. 근데 난 변기는 안 바꾸겠어. 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바꾸면 변기 바꿔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돈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소비자가 부담스러워서 안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세로토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먼저 손상된 장 환경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정은경 사장님은 하실 때 그걸 먹게 하잖아요. 쾌변을 먹게 하잖아요. 쾌변을 먹으면 좋은 균, 나쁜 균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제품을 계속 꾸준하게 드시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절대로 쾌변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저희 제품을 하나도 드시지 않았다. 그러면 쾌변을 드시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구충제를 먹으라고 해요. 구충제를 먹어서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비워서 그냥 아예 다 청소를 해. 다 청소를 하고 내가 이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이 새로운 좋은 유익균이 생기는데 10일에서 한 14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치아를 제가 시작했거든요. 전 다시 치아를 시작할 때 구충제를 한번 먹었어요. 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먹고 어떻게 해요?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사를 하시고 장내 유익균을 보충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식이요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TR에서 저는 조금 약간 메인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TR을 얘기하려면 이 라이프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엄청 간단하게 빨리 설명할게요. 1시간 다 돼가는데 어떡하죠? 일단 계속 하는데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전자를 연구하는 회사예요. 유전자를 연구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라는 거를 연구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고 그 30년 동안 연구한 거를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만들자면 그냥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거였어요. 소식하면 장수한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 이렇다 하더라가 아닌 그런 느낌인가가 아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랑 우리가 손을 잡았어요. 이 회사는 유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뉴스킨 파마넥스는 뭐예요? 파마넥스는 그 영양소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엄청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같은 엄청난 회사가 아무 회사랑 손을 잡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회사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노화를 연구를 했어. 실제로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거를 증명해냈는데 그러면 장수하는 거랑 비만이랑 연관이 있냐는 거죠. 있습니까? 네, 있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40대 이후부터 70대까지는 10년마다 8%씩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내가 근육이 2kg가 있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에 지방 2.5kg를 태워요. 네. 그래서 노화와 비만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실제로 이분은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최고 운영 책임자신데 닥터 제이미 바거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저 진칩 보이시죠? 저 진칩으로 실제로 사람의 혈액을 투여를 해요. 투여를 해서 먹기 전에 유전자 배열이 이렇게 됐었는데 먹고 난 후에 다시 체열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뭐예요? 소식하면 장수한다, 소식하면 살 빠진다. 맞는 말인 거 우리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그걸 알려주러 왔을까요?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좋다는 거 알지만 합니까? 안 하시죠? 담배 피면 나쁘다라는 거 다 알지만 담배 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칼로리를 제한해서도 요렇게 되지만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칼로리를 제한한 것과 같은 모방 화합물을 투여를 했을 때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TR90이에요. 유전자 발현이라는 게 뭐죠? 유전자들이 세포와 소통하는 방식을 말하며 세포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한다고요? 근육을 형성해라.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켜라. 과영양을 조절을 해라. 라는 걸로 발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TR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TR을 먹어야지만 이렇게 발현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만으로 조절을 해도 발현이 돼요.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TR90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처럼 그런 호르몬들의 조절이 되게끔 도움을 받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약 먹으면 무조건 날씬해져. 이거를 먹으면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절대로 없어요.
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예. 내가 TR을 하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또 음식 먹었다. 또다시 어떻게 해요? 발현이 돼요. 근데 보면 우리가 그렇죠.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안 쪄요. 그럼 뭐냐면 그것도 실험한 게 있어요. 똑같이 콜라를 마셨는데 한 사람은 정상인 체중, 한 사람은 과체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콜라를 한 잔 마셨는데 과체중이 사람한테서는 발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체지방을 늘리라는 발현이. 근데 정상 체중인 사람은 먹어도 아무런 발현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상인 체중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평생 먹지 마라 아니고 술 평생 먹지 마라면 이거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내가 정상이 됐을 때는 먹어도 아무런 발현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게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TR90은 이 자체가 엄청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이 스스로 제 기능을 되찾는 데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자, 이게 미국 본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몇 끼에 30g의 단백질을 무조건 꼭 섭취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시간 동안 팻 버닝 존에 들어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단백질 30g만 먹어주면 3시간 동안 지방이 계속 탄다는 얘기예요. 이 30g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쉐이크랑 프로틴 파우더를 딱 하면 딱 30g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 식사에서 30g이 맞춰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3끼를 먹을 때마다 30g의 단백질을 먹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9시간 동안 팻 버닝존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시간 뒤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두 시간 이후에 간식을 섭취를 해주면 그 팻 버닝존 시간이 2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체 15시간 동안 나는 계속해서 지방이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사는 그냥 한 반 공기 정도 드신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래 먹던 밥의 한 반 공기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채소는 정말 많이 드셔도 돼요. 엄청 많이. 예, 드셔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한번 식사할 때 콩 한 주먹만큼 잘 드시지 않죠? 근데 그 정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양을 먹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푸른 잎 채소를 드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돼요.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거는 안 됩니다.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똑같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수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엄청나게 급속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씹어 먹어라. 그리고 과일 간식은 웬만하면 오전 간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견과류. 견과류도 보통 이렇게 씹는 딱딱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잠깐만. 요거트 나오죠. 요거트 드실 때 절대적으로 플레인 요거트 외에 뭐 딸기 맛, 복숭아 맛 이런 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더 이상 요거트가 아니다. 걔는 그냥 설탕 덩어리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약간 이제 미국의 그 식생활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진짜 추천하는 게 뭐냐면 보통 그거예요. 저녁을 쉐이크식을 드시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다 이렇게 씹는데 먹는데 엄청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우리 저녁에 10시부터 2시까지 호르몬이 제일 많이 생성되는 거 아시죠?
그때 그게 제대로 생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소화하는 기능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하는 기능이 안 끝나잖아요. 호르몬이 재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는 웬만하면 유동식, 마시는 거를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주스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쉐이크를 드셔야 돼요. 쉐이크도 어떻게? 씹어서. 씹어서 드셔야지 내가 먹었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냥 꿀꺽꿀꺽 삼키지 마시고 꼭 씹어서 드시고 시간 간격 한번 봐주세요. 간격을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TR은 웬만하면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제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호르몬이 생성되는 시간들이 너무 뒤로 늦춰지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3회 가볍고 건강한 간식, 2회 쉐이크 섭취, 1회 건강한 식사. 이게 TR90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지켜줘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영양소를 공급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몸 스스로가 재생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살아나요. 그걸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가 지킬 건 이거밖에 없어요. 피 컨트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끼 30g의 단백질 섭취. 이거를 TR방 다 돌리시잖아요. TR방 돌리실 때 이거를 조금 제일 집중하셔가지고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냥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드세요. 아침 시간이 아침 드세요.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식단 다 올리시죠. 올리는 거를 보시고 단백질이 제대로 섭취를 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식후 간식 그리고 물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장에 이상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만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은 천연 해독제예요. 천연 해독제. 그래서 물만 잘 먹어도 물을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하루에 물을 한 잔을 못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물이 몸에서 안 받아주죠. 근데 이 몸도 어떻게 해요? 물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는 몸으로 지내는 걸로 나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못 드시는 분은 약이라 생각하고 약 먹는다 생각하고 물 먹는 거를 습관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이제 꾸준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라는 걸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물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물을 내보내야지 어떻게 해요? 해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면 시간 최소한 6시간은 꼭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이 빠집니다. 6시간 이상 안 잔다.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잘 때는 어떻게 한다? 불을 다 끄고 자는 게 자는 거예요. 불 켜고 자는 거, 그리고 옷이 꽉 끼는 옷을 입고 자는 거, 자는 거야. 안 쳐줘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주시고, 공복 시간은 반드시 12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요? 전날 먹은 거에 대한 해독에 필요한 최소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만약에 10시까지 뭘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는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늦게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건강해지면 살은 저절로 빠져요. 제 파트너 사장님인데 아까 제가 3천 못해가지고 막 끝까지 하려다가 그 다음 달에 7,200 했다는 파트너거든요. 네, 이분이 이때도 본인이 엄청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예쁘다고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에요. 예쁘다고 연주하러 올라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래요. 더 뚱뚱했었고 이분이 정말 산야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영양을 넣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동만 하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급성 류마티스가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쓰러져 누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허벌라이프를 3년 동안 하셨던 분이라서 저희 제품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미스파를 쓰고 얼굴 라인이 달라지는 거를 보고 TR을 하셨는데 그죠? TR을 했는데 얼굴이 하나도 처진 게 없죠. 얼굴이 엄청 맑아졌죠. 근데 TR은 뭐까지 성형해줘요? 표정까지 성형해줘요. 억지로 빼면 어떻게 돼요? 요요가 와요. 밖에서처럼 그냥 살 빼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면 요요가 와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조우련 씨 아들 조성모 씨거든요. 그때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엄청 살을 많이 뺐는데 최근에 어떻게 해요? 그 전보다 살 더 많이 쪘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단순히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TR90은 뭐예요?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주는 거죠. 잘못 빼면 늙죠. 예.
실컷 다이어트 하면 뭐예요? 저런 얼굴이 되고 싶나요? 날씬한 몸을 위해서 얼굴을 포기하고 싶나요? 근데 실제로 저도 제가 헬스 트레이너 할 때는 저렇게 얘기했어요. 얼굴과 몸을 둘 다 가질 순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항상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그냥 살을 빼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들 얼굴을 포기시켰어요. 그래서 저 또한도 얼굴이 포기가 됐었죠.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어, 늙었었어요. 그래서 TR방을,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주면 되고, TR방을 돌리실 때 진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나하나 한 거에 칭찬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TR방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해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아, 나는 잘 못하지만 그냥 이 방에 데리고 오면 그냥 다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개가 엄청 일어나요. 예. 처음에는 어땠냐면 사람들이 저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고 TR을 넣기는 넣는데 두려운 게 뭐였냐면 관리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아, 넣었는데 어떻게 관리해주지? 진짜 내가 빼줄 수 있을까? 가 불안해서 넣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떤 느낌이냐면 아까 그 보여줬던 그 파트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다른 분한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잠깐 오셨거든요. 와서 그냥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언니 그냥 이 방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빠져요. 무조건 건강해져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면서 살은 자동으로 빠져요. 이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본인 입에서 저절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소비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분의 소비자도 이석으로 계속 쓰러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TR 하면서 중간에 한번 진짜 쓰러졌었어요. 왜냐면 저희 건데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부위를 한번 더 청소하기 위해서 더 아픈 그런 정화 반응들이 있죠.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분은 TR을 해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한 세트 더 받았는데 본인이 너무 다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타면 신랑을 주겠다 했는데 본인이 타고 너무 좋아가지고 본인이 다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신랑한테 이거 내 한 번 더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랑이 와이프가 좋아지는 모습을 옆에서 그대로 지켜봤잖아요. 신랑도 하고 싶은 거야. 그 신랑이 뭐랬냐면, 그래, 그럼 나는 일찍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랑분도 저희 TR을 드시고 부정맥과 협심증이 진짜 좋아지셨고 그 부정맥이 좋아진 거를 보고 그분의 뭐죠? 그 친척분이 약사신데 그 약사분이 이번에 지금 TR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TR방으로 인해서 TR의 내버러지가 진짜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만 데리고 오면 무조건 다 건강해지게 살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건강해지고 덤으로 살은 빠진다라는 거를, 그 확신을 내 파트너들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돼가요. 내 꿈의 성취를 방해하는 거는 이성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내 생각이 내 한계를 계속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선물 줄 거라고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죠. 근데 그 애가 산타 할아버지가 어딨어?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그런 것처럼 순수한 믿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에. 제 스폰서 사장님도 그냥 노르웨이 크루즈가 떴을 때, 팀 엘리트 트립이 노르웨이 크루즈가 떴었대요. 그때 그냥, 진짜 너무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때, 다이아몬드였고, 8개 라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그냥 그 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 하나에 2달 만에 7개 라인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한가요? 내 그냥 계산으로 하면 내가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고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내가 많이 해도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2달 동안 7개 라인은 정말 불가능해. 내 생각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TR이 비싸다라는 것도 고객들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본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선택을 내릴 때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시간이 지나 오늘의 나를 돌아봤을 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것. 최선을 다해 고민한 후 내린 결정이라면 더는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할 것. 지금 얘기하죠. 뉴스킨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뉴스킨을 안 하는 사람, 뉴스킨을 하는 사람, 뉴스킨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랬어요? 뉴스킨을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끌거나, 따르거나, 아니면 그냥 길을 비키라는 거죠. 내가 뉴스킨을 선택했어.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둘 것인지, 진짜 시간이 지나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인지, 이걸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뉴스킨 하지 마시고, 계속 이거를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하면서, 그냥 뉴스킨 하는 사람으로 남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정말 나 뉴스킨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포츠 사장님 찾아가죠. 진짜 사장님 저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진짜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해볼게요. 그게 제가 스포츠 사장님한테 무릎을 꿇는 건가요? 아니죠. 복종하고 싶어서 하는 복종은 자유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저는 진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자는 우리랑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 아시나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죠. 성공자는 우리보다 더 많은 시도를 하고 더 오랫동안 견딘 것뿐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트립을 가려면 5만 OV를 해야 되잖아요. 5만 OV를 할 때 넉 달 동안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12,500 OV를 해야 돼.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첫 달에 저는 무조건 넉 달 만에 다 끝낼 거라 생각하고 막 목표를 잡아서 하는데 첫 달에 12,500을 막 꼭 해야 되는데 진짜 죽을 똥 살똥 했는데 11,080밖에 안 됐어요. 11,080.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저는 내 에너지가 100이라면 150을 쓴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랬는데 그 다음 달은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그 다음 달에 호주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보름 동안 제가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보름밖에 일을 안 했었는데 똑같이 한 11,080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달에는. 첫 번째 달에 할 때는 150의 힘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달에 할 때는 한 100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셋째 달에 어떻게 해요? 한 50밖에 힘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더 많은 볼륨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저 혼자 12,500 SV를 해요. 그러면 일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죠. 일의 본질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의 역량이 커진 거예요. 성공자들은 우리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그 똑같은 일을 더 많이 시도하고 더 오랫동안 견뎌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이 커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반드시 그런 성공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더 많은 시도를 하고 더 오랫동안 견디는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강의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